자, 시청자 여러분, 지난달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요 영변과 강선 그리고 이 구성이라는 곳에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확인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영변과 강선 두 곳이다. 이런데 이 논란을 낳은 거죠.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는 지금 보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통일부에서는요, 미국 측의 발언 배경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기밀사항 발언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건 아닌지 이거는 이웅호 의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한민국 내각에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지금 북한의 핵이 그동안에 영변과 강선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알려졌고, 그렇죠. 이번에 새로 이제 구성이라는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정동영 장관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국제 원자력 기구 사무총장한테 얘기를 보고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무총장은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러면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를 우리 정부한테 줬는데 그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정동영 장관이 발설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북 정보를 대한민국 정부에 주면 안 되겠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공유를 안 하겠다는 건데 이 같은 일이 처음 벌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우리 정동영 장관께서 지금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대북 정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보면 지금 최근 나왔던 북한이 이제 두 국가론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두 국가론을 이렇게 존중한다 이렇게 공식 발언을 하고 하면서 북한을 조선인민주주의 공화국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한다고 돼 있고 그 4조에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일 남북이 두 국가론으로서 공존한다고 그러면 통일부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외교부에서 다 하는 것이. 그래서 그전에도 있었던 무슨 DMZ를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통일부 장관으로서 남북 간의 어떤 대화를 어떤 소통의 창구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것들까지는 이해하지만 그 선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급진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이해를 받아내겠습니까? 더구나 한미동맹이 이런저런 일로 해서 그렇지도 신뢰가 매우 균열을 가고 있는 이런 상태여서 매우 우리는 지금 그 정동영 장관의 언행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도는 알겠으나 선을 좀 넘은 것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해주셨어요.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요, 한미 양국 간 군사 공조를 훼손하는 중대한 실책이라고 정 장관에 대한 경질을 촉구를 했는데 우리 성치훈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침소봉대하는 것 같아요. 침소봉대다. 그러니까 그 성지역에 대한 의심은 90년대부터 있었던 거고요. 미국의 유수의 싱크테크나 이런 각종 공개 보고서에서 해당 지역을 사실상 그 핵시설 예상 지역으로 이미 수차례 수십 년 전부터 얘기를 해왔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저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을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동영 그 장관이 왜 저 발언을 하게 됐는가에 좀 본질적인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동영 장관이 왜 저 지역을 얘기했냐면 북한의 핵시설 관련 그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광범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준비태세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러니까 방심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고 더 광범위하게 더 북한의 핵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다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늘 얘기했던 북한과 너무 대화하려고만 하지 말고 북한의 핵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고 늘 준비태세를 철저히 해야 된다. 안보를 능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 장관이 얘기했다면 그 이전에 아까 두 국가론도 얘기하셨고 대화 이거 할 때마다 사실 국민을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것과 결이 달리하는 뭔가 보수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이거는 우리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다 나온 거라면 적어도 그 발언만큼은 그 결은 맞다라는 거를 국민의힘 보수 측에서는 환영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발언 내용은 맞을 수 있지만 이게 한미 간의 공조를 있고 정보에 관한 건데 우리 김기웅 대변인께서는 그런 정보를 좀 공유를 해서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미국과 있어서의 어떤 중요한 공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미국의 어떤 정찰 자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공개적으로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단순히 설이 아니라 그게 공식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합의하에서 어떤 정보를 공개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북한에 어떤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협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하고 자기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본다면 과연 미국에서 고급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 예. 무엇보다도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네. 크게 봤을 때는 과연 대한민국 정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인가, 파트너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현삼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동영 장관 입장에서는 북한 핵시설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우려 지점을 지적한 연장선에서 해당 지역을 언급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항변하고 항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당장 정동영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한미 관계의 그런 갈등 관계를 부각시킨 것은 저는 너무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